말은 쉬워졌지만 마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이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단 몇 초 만에 누구에게든 안부를 묻고 감정을 전하고 할 말을 쏟아낼 수 있죠. 하지만 그토록 많은 메시지 속에서 정작 진심이 닿았다고 느낀 순간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말은 많아졌지만 서로를 정말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싸움이 되고 짧은 답장 하나에 오해가 쌓이고 이모티콘 하나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졌지? 왜 텍스트 속 진심은 자꾸 엇나갈까? 나는 정말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뿐일까? 이 음성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 연결이 아닌 공감이 오가는 대화에 대해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같은 말, 다른 감정, 괜찮아. 단 세 글자, 아주 짧고 흔한 표현이죠. 그런데 문자로 받는 순간엔 무덤덤해 보이고 무성의하게 느껴집니다. 때론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마주 앉아 들으면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그 말 속엔 마음이 괜찮지 않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는 의미만 남기고 감정을 지웁니다. 표정도, 말투도, 눈빛도, 침묵의 간격도 그 모든 비언어적 정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오직 받는 사람의 해석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왜곡되고 진심은 엇갈리며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말을 남기고 마음을 지우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말의 의미를 읽는데 익숙하지만 진짜 감정은 말이 나오기 전에 망설임, 눈빛, 숨결,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감정의 결, 그 모든 것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사라지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껍데기를 주고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누군가의 상처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채 오해라는 감정의 미로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집니다. 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건 눈물이 나고 어떤 건 서운할까요? 왜 문자로 받은 사과는 공허한데 마주 보고 한 사과는 울컥할까요? 왜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싶어질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메시지는 말의 모양만 남기고 감정의 온기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눈빛에, 문장보다 망설임에, 텍스트보다 한 사람의 존재감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메시지는 정제된 생각을 대면은 지금의 감정을 담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때 머릿속에서 수없이 문장을 다듬고 이모지를 고르고 말끝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다듬어진 안전한 말이 됩니다. 반면 대면 대화는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감정, 지금 이 순간의 진심, 조율되지 않은 표정과 몸짓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기도 하죠. 이 모든 건 메시지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지금 여기의 나입니다. 실제 이야기. 그날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알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싸늘한 침묵과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결국 너는 늘 그렇게 넘기잖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알겠어라는 말이 그 친구에겐 무관심으로 들렸다는 거려. 그리고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후회했습니다. 왜 이모티콘 하나라도 붙이지 않았을까? 왜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 그 말엔 진심이 있었지만 텍스트는 그 진심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화에서 사라진 것들 온도, 리듬, 망설임. 과거의 대화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언어적 언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은 시간,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 사과 대신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한마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대화 피로. 말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얇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지쳐갑니다. 읽고도 답장 못한 채 하루가 지나버린 날들. 대화창은 켜있는데 진심을 나누지 못한 순간들. 톡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멀어진 관계들. 이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말의 과잉 속에서 감정이 탈진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텍스트 안에서 왜곡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 감정의 생략, 뉘앙스의 결핍,
타이밍의 간극? 말은 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이유. 그건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을 담은 그릇이 너무 얇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보다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 사과할 때, 고마움을 전할 때, 오해를 풀고 싶을 때, 감정이 예민한 대화,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야 할 때,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담고 있는 존재 자체로 진심을 전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관계가 메시지에만 기대게 될 때 생기는 5가지 문제. 기억보다 기록에 의존, 감정 표현의 단순화, 불편함 회피 구조, 감정 축적과 지연된 갈등, 빈도에 집착하는 얕은 관계. 우리는 자주 연결되지만 그 연결은 감정이 흐르지 않는 접속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회복하는 5가지 루틴. 하루 한 번 되면 대화 실천. 감정은 메시지로 보내지 않기. 말보다 감정에 귀 기울이기. 메시지 이후 감정의 마무리 남기기. 감정 다이어리 쓰기. 이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회복시키고 말을 넘어 마음을 오가는 진짜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9가지 질문.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한 순간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순간은 언제였는가? 메시지 속 답장 속도에 감정이 흔들린 적은 없는가? 최근 어떤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만 품고 있었는가? 관계는 편안한가? 아니면 대면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런가? 나는 말에 익숙한가? 진심 표현에 익숙한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고립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이 아닌 존재가 위로가 되었던 기억은 언제였는가? 말은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너무 쉽게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문장을 완성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관계의 시작과 끝마저 조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왜 자주 오해하고 상처받고 외로워질까요? 그것 말은 많아졌지만 사람을 담은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그것을 메시지가 아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실어 건네보세요. 그 말은 텍스트보다 더 멀리 닿고 더 깊게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마음이 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아 지금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